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솟는 집값 때문에 요즘 한숨 쉬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 들어가면서 앞으로 어디서 살아야 하나? 이 걱정이 제일 큽니다. 저 역시 나이 들어가며 집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전엔 어떻게든 월세든 전세든 몸 부지런히 움직이면 해결됐는데 이제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은퇴하고 소득은 없고 월세라도 얻으려면 보증금 몇 천만 원에 월세도 50만 원 넘는 데가 태반이라 부담스럽습니다. 게다가 나이 많다고 계약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제 이웃분 중에도 나이 때문에 집 계약을 몇 차례 거절당하신 분도 계세요. 결국 반지하를 계약하고는 장마철마다 불안하고 빨래도 잘 마르지 않아 힘들어 하셨어요. 이런 현실에 자식한테 얹혀 살 수도 없고 손 벌리자니 눈치 보이고 혼자 감당하자니 너무 버겁지요. 나이 들어 상황이나 시설이 불편한 집에 사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부터 진짜 괜찮은 제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고령자 임대주택 제도예요. 이건 그냥 싼 집이 아니에요. 어르신들을 위해 따로 설계된 주택이에요. 엘리베이터, 미끄럼 방지 바닥, 안전 손잡이 다 있고 월세도 부담 없고 무엇보다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좋은 기회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께 딱 맞는 집을 찾는 방법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집 보증금이랑 월세가 얼마나 나오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보증금은 수도권 기준으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지방은 더 낮아서 100만 원 안팎인 곳도 있어요. 민간 임대 보증금이 억 단위로 나오는 요즘. 이 정도면 정말 부담이 훨씬 적은 거죠. 월세는요. 수도권은 5만 원에서 많게는 13만 원까지, 지방은 3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나옵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월세를 더 줄여주는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관리비도 중요한데요. 공공임대라 공용전기료나 청소비 부담이 적어서 대체로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가벼운 비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씩 내고 사신다면 이사만 해도 주거비가 반 이상 줄어드는 셈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낀 돈으로 병원비 챙기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외식도 하실 수 있고 생활비에 여유가 확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집들 시설이 좋지 않아 그냥 싼 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는 기본이고 복도나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 바닥은 미끄럼 방지,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 쓰는 분들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잘 설계돼 있어요. 문턱은 낮추고 현관문도 열쇠가 아니라 카드키나 비밀번호로 여는 구조라 위험 부담 없고요. 단지 안에 경로당, 도서관, 운동기구센터 같은 공용 공간도 마련돼 있어서 혼자 계신 분들도 취미생활 하실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웃하고 어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벨 시스템도 설치돼 있습니다. 진짜로 혼자 살아도 걱정 없는 구조예요. 이쯤 되면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노후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시스템이라고 봐도 되겠죠. 실버타운의 경우 시설이 너무 좋지만 비용이 비싸니 문턱이 높지요. 그런데 이곳은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생활도 가능하니 일석이조입니다. 자, 그럼 이 좋은 제도를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먼저 기본 조건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이는 보통 만 65세 이상. 그런데 요즘은 일부 지역에서 만 60세 이상도 신청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집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지금 집이 없다는 게 아니라 최근 5년 안에 집을 팔았거나 자녀한테 증여한 이력이 있으면 무주택으로 안 봐요. 등기부등본으로 다 확인되니까 이건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은 소득이랑 자산이에요.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 자산은 약 3억 3천만 원 이하로 제한이 있어요. 예금, 보험, 자동차 같은 것도 포함되니까 모아둔 돈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거취약계층, 노숙인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선정됩니다. 2순위는 소득이 낮은 일반 무주택 고령자, 대기기간이 조금 길 수 있습니다. 3순위는 일반 고령자, 말 그대로 경쟁이 가장 치열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처음 신청하실 땐 내가 어느 순위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그냥 탈락이에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무주택증명, 자산내역, 공고문에 있는 서류는 모두 다 챙기셔야 돼요. 기한 지난 서류 제출해도 자동 탈락입니다. 이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센터나 LH지사에 미리 상담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즘은 고령자 주택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담 창구도 따로 운영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직원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니까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당당하게 도움 요청하세요. 이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느냐?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어디서 신청하느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중엔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민센터나 LH지사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방문 전 전화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신청 가능한 기준이실 때 직접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요즘은 고령자 신청자가 많아서 상담해주는 창구가 따로 마련된 곳도 많고 직원분들이 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 LH 콜센터에 전화해서 안내받는 방법도 있어요. 번호는 1600-1004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메모해 주세요. 그리고 신청 전에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해당되는 단지가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공급되는 단지마다 지역 자격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먼저 정하고 그 지역의 공고문을 찾아보는 게 첫 걸음이에요. 청약센터나 마이홈 포털 또는 주민센터 게시판에 붙어있는 모집 공고를 보면 신청 가능한 연령, 우선순위 기준, 보증금, 월세, 제출 서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지역은 한 곳만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 1순위더라도 경기도나 인천 쪽도 같이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쟁률 높은 곳은 떨어질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먼저 붙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일단 주거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교통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먼저 한 군데 들어가 놓고 나중에 조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기회는 또 생기거든요. 신청하고 나면 입주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는데요. 그 사이에 할 일도 미리 해두셔야 해요. 예를 들어 지금 살고 계신 집의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시고 이사 일정에 맞춰서 짐 정리, 기본 생활용품 준비 이런 것도 조금씩 해두시면 나중에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입주하고 나면 실제로 어떤 생활이 펼쳐지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공공임대라 시설이 너무 낡은 거 아니야? 혼자 살면 외롭지 않을까? 뭔가 불편한 건 없을까?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괜찮다고들 하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이영순 어르신은요. 예전엔 반지하 단칸방에서 사셨어요. 습하고 좁고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너무 아프셨대요. 그런데 올해 방학동 고령자 주택으로 옮기셨어요. 보증금은 300만 원, 월세는 10만 원. 거기에 관리비 3만 원 정도니까 한 달에 13만 원이면 집이 해결된 거예요.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8분, 병원이랑 시장도 바로 앞에 있고 무엇보다 밤에 무섭지 않고 이웃 어르신들과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며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든든하대요. 또 다른 예로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만수 어르신 부부는 소형 아파트형 단지에 입주하셨는데요. 엘리베이터 있고 복도마다 안전 손잡이 다 설치돼 있고 보건소까지 10분 거리. 처음엔 공공임대라 별 기대 안 하셨다는데 막상 살아보니 웬만한 일반 아파트보다 낫다고 깜짝 놀라셨대요. 그리고 전남 여수에 사시는 김옥희 어르신은 조용한 마을에 리모델링 단지로 들어가셨는데 작은 정원도 있어서 산책도 하고 공기도 좋아서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기분이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이처럼 단지마다 다 다르긴 해도 도심은 병원 교통이 편하고 지방은 자연환경이 좋아서 힐링이 된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소형주택, 부부가 함께 계신 경우엔 소형 아파트형 건강 상태에 따라 단지를 고르는 것도 가능해요. 입주가 확정되면요. 생활 준비도 하나씩 해두셔야 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커튼, 조명. 이런 기본 생활용품은 직접 챙기셔야 해요. 단지에 따라 기본 옵션이 있는 곳도 있지만 보통은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고령자를 위한 이사 서비스 업체들도 많이 생겼어요. 짐 정리부터 설치까지 전부 도와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이런 곳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정말 신청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꼭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신청 전에 꼭 정리해 봐야 할 체크리스트예요. 첫째,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최근 5년 안에 집을 팔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적이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등기부 등본으로 다 드러나요. 둘째, 나이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기본은 만 65세 이상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만 60세 이상부터 가능한 곳도 있으니 지역별 공고문을 꼭 보셔야 해요. 셋째, 소득과 자산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 자산은 약 3억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예금, 보험, 자동차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넷째, 자신이 몇 순위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거취약계층은 1순위. 그 외 소득이 낮은 고령자는 2순위. 일반 고령자는 3순위입니다. 다섯째, 신청 가능한 지역에 모집 공고를 찾아보세요. 이건 진짜 핵심이에요. 공고문을 봐야 신청 자격, 보증금, 월세, 서류 조건이 전부 나옵니다. 그럼 공고문은 어디서 확인하느냐? 가장 쉬운 건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령자 매입 임대 항목을 찾는 거예요. 또는 마이홈포털이라는 정부 사이트도 좋고요. 주민센터 게시판에도 종종 붙어 있으니 복지 담당자한테 물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공고문을 보실 땐 다음 4가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첫째, 신청 가능한 나이와 대상자 범위. 둘째, 입주 단지의 위치와 교통, 병원 접근성. 셋째,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포함한 전체 비용. 넷째,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과 접수 기한. 특히 서류는 발급 날짜가 지난 오래된 서류면 안 되고 하나라도 빠지면 그냥 탈락이에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무주택증명서. 이 4가지는 거의 기본이고요. 공고마다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메모하여 정리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신청을 하셨다면 그 다음은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이게 궁금하시죠? 먼저 신청을 하면 LH에서 서류 심사를 먼저 합니다. 이때 소득기준, 자산 내역, 무주택 여부 이런 걸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순위별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몰리는 단지는 추첨으로 뽑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서울, 부산처럼 병원이나 지하철 가까운 단지는 경쟁이 치열해서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청은 여러 지역 동시에 넣을 수 있어요. 서울이 1순위라도 경기도나 인천 같은 주변 지역도 같이 넣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사 한번 해서 자리 잡고 나면 나중에 다른 단지로 갈 기회는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접수 후에 최종 입주까지는 빠르면 2개월, 보통은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단지마다 다르지만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훨씬 수월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신청할 때 흔히 하는 실수 꼭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서류 누락입니다. 정말 많아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무주택확인서.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냥 탈락이에요. 두 번째는 기한 지난 서류 제출. 예를 들어 소득증빙자료는 보통 1개월 이내 것만 인정되는데 예전에 출력한 걸 들고 가셨다가 날짜 안 맞아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산기준 초과인데 본인이 모르는 경우, 본인 명의 자동차, 예금, 보험까지 다 포함돼서 심사되니까 꼭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자에게 자산 확인 먼저 받아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주택 기준을 헷갈리는 경우, 오래전에 집을 팔았다고 하셔도 최근 5년 안에 팔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적이 있으면 무주택이 아니에요. 이건 등기부 등본만 봐도 바로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만 잘 챙기셔도 불필요한 탈락을 막을 수 있고 한 번에 좋은 결과 받으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입주 후에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들도 꼭 알고 계셔야 해요. 먼저 대부분의 고령자, 임대주택 단지에는 주민 공동시설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경로당, 운동기구,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소모임 프로그램이 열리는 공간도 있고요.
어르신 대상 건강관리 교육이나 치매 예방 활동도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복지관이랑 연계된 방문 진료, 식사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마을 안에서 돌봄을 받듯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부분, 이 집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느냐 이거죠. 일반적으로는 최초 계약은 2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히 5년 이상 거주하면 재계약 우선권이 주어지고요. 장기 거주자에겐 월세 할인 혜택이 따라붙는 경우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1순위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즉, 한번 입주하면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할 수 있게 설계된 제도라는 거죠. 이제는 그냥 싼 집 하나 얻는 게 아니라 노후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든든한 주거 기반이 생기는 셈이에요. 특히나 혼자 계신 분들에게는 이웃과의 관계, 돌봄 서비스, 접근성 좋은 병원 이런 요소들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생활 기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령자 임대주택은 월세만 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만한 환경 그리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구조까지 포함된 제도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한테 맞는 단지는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단지마다 분위기와 구조가 다 달라요. 그래서 공고문만 보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현장에 한번 가보시는 걸 꼭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병원 가까운 게 제일 중요하다 하시면 도심권 단지를 우선으로 보고 자연이 더 중요하다, 한적한 곳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지방 단지 중에 조용한 지역 위주로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교통, 병원, 시장, 복지관까지의 거리. 이건 직접 가보면 체감이 확실히 달라요. 버스 몇 정거장 거리인지, 도보로 가능한지 이런 실질적인 거리감은 지도로 보는 것보다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발로 확인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그리고 단지 안에 엘리베이터는 있는지, 안전 손잡이는 설치돼 있는지, 공용 공간은 잘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면 좋고요. 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지금 신청해도 안 되면 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공고를 놓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 영상 보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부모님께 바로 알려드려야겠다. 맞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안전한 집, 생활이 가능한 집, 그런 현실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LH 청약센터나 주민센터에 전화 한번 걸어보세요. 지금 신청 가능한 단지가 있는지, 나이랑 조건이 맞는지 물어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공고문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부터 천천히 준비해 보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복지관이나 동네 통장님, 복지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도움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거 도움 받으라고 있는 제도입니다. 둘째, 신청하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라도 더 편하고 안전하고 마음 놓을 수 있는 집에서 지내셔야지요. 셋째, 이 영상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좀 더 편안한 곳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노후 지혜백과가 함께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들, 정확한 정책들 꼼꼼히 정리해서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립니다.